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주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인프라 지출한 타결, 주가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국채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9%, S&P 500이 0.58%, 다우존스 지수가 0.95%, 오래간만에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인프라 딜 상원 통과. 투자자들은 백악관과 상원 의원들이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기사죠. 인프라 딜에 상원 합의했다는 내용이 가치주가 모인 다우존스 지수가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오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른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테이퍼링은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연준의 말발이 통한 결과죠. 그런데 인프라 딜이 상원 통과가 되었으니 앞으로 만약에 그 법안 통과가 다 된다면 국채를 더 찍어내고 10년물 수익률이 올라가면 또 성장주가 많이 모인 나스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인프라 딜은 세금을 더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재무부에 남은 현금을 동원한다고 하니 채권을 더 많이 찍지 않고 인프라 딜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더 찍어서 나스닥이 더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세대 윈도우 버전 11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0.5% 올랐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2조 달러를 달성했고,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테슬라 주주에게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3% 이상 올랐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스닥도 다우존스 지수도 모두 올랐고 인프라 딜에 대한 기대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더 올랐다라는 것이죠. 서브 이슈입니다.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주식. 미국의 나스닥 주가와 다른 나라 주가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끊임없이 우상향하는데 다른 나라의 주가는 횡보를 하거나 유럽의 국가들은 고점 대비 50%씩 빠지기도 합니다. 스페인이나 벨기에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빠지죠.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고 다 돈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2000 구간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 10년에 한 2년 정도가 오르고 한 8년 정도는 횡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보장이 없죠.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유일하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 돈을 찍어내다가는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달러 자금을 빼나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각각 3조 5천억 달러와 4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인들은 자국의 주식을 사는 비율이 높습니다. 돈이 풀리면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90%가 넘는 비중으로 자국 내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코로나 1년 무섭게 뛴 증시 덕분에 세계 시가총액 60% 늘고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달 말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06조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60%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시총이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액은 세계 시장에 비해 40% 정도 수준이지만 미국인들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비율이 90%를 넘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시가총액이 1.41조 달러로 겨우 세계 시가총액에 비하면 1.3%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러나 한국 개미들은 한국 시장의 투자 비율이 미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90%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서학 개미들 덕분에 미국으로 많이 넘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국민연금 한국 주식 축소 시대 변화 못 읽는다 대 글로벌 자산 배분 당연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해 17.3%였던 국내 주식 비중을 올해 16.8%까지 줄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에 주식이 오를 만하면 판다는 기사죠. 사실 시가총액에 비하면 1.3% 정도밖에 안 되는 국내 시장에 16.8%나 투자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노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인 70년대생이 은퇴를 하면 당연히 주식 팔아서 연금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대거 주식을 국내 시장에 내놓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의 주가는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총에 맞추어 비중을 세계 시총에 맞게 1%대로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국내에서 팔아서 주로 어디로 가는가라고 보시면, 여기 봤을 때 58.32% 정도로 북미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령화가 심해지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싱가포르의 테마스액, 각국의 연금 펀드들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넘치는 돈은 어디로 갈까? 미국 시장 얘기죠. 미국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으로 들어간 돈은 미국의 국채를 사주면서 미국이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안 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세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 시장으로도 들어갑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돈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니 대박이 나는 기업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하려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생겨납니다. 스타트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인스타그램, 왓츠앱, 유튜브처럼 빅테크 기업이 이들 기업을 인수하며 스타트업 창업자를 천만장자, 억만장자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본 미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은 한국처럼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 아닌 실리콘밸리에 창업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유니콘, 데카콘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커진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갑니다. 미국이라는 가치가 더해져서 미국에서 1등 기업이라면 더 많은 나라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SNS에서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에 무너졌고요. 노키아는 애플의 스마트폰으로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글로벌 1위로 등극한 1등 브랜드 기업은 가치가 높아지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됩니다. 기사를 보시면 글로벌 브랜드 탑 100 한국 단 한 개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1등서부터 10등까지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비자, 맥도날드, 마스터카드가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 탑 100 중에 미국 기업이 8개 기업이 있고 중국 기업이 2개입니다. 탑 100을 보더라도 미국이 56개로 가장 많고 중국이 18개입니다. 한국 기업은 42위에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유동성이 몰리는 곳에 인재가 몰립니다. 넘치는 곳에 인재가 몰리죠. 인재가 몰리는 곳에는 혁신이 일어나며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됩니다. 결국 미국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에 조던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주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